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백병부입니다. 저희들끼리 좀 전에 얘기 나누다가 오늘 세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은 저를 세 번째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연구학교 이야기 하려고 하고요. 고교학점제가 좀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일찍 전면 도입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히나 경기도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가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구학교를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어떤 성과나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 계시는 저를 포함한 3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히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되기 위해서 정책당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올해 6월쯤에 각각의 정책들의 로드맵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고교학점제의 목표를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졸업 자격을 출석 일수에서 학점으로 바꾼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다. 이렇게 하나를 좀 정리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행정학급 단위로 학교가 운영됐는데 이것을 수업학급 단위로 바꾸는 것, 또 오프라인 일변도의 수업 평가 방식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또 한 학교의 완결성을 전제로 한 학교 운영 방식을 학교군의 협력 체제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태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표준이라고 저희 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개념인데 이 더 좋은 표준의 구현을 위한 어떤 정책 지렛대로서 고교학점제가 활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표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역할, 또 학생들의 역할, 또 학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교학점제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문 기사들을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쟁점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모두의 수월성,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아주 중요한 정책이냐, 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더 밀어주는 방식의 그런 정책일 거냐, 이런 쟁점들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허상에 불과한 거냐, 이런 쟁점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격차나 서열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좀 전에 고교학점제는 단위학교 완결형 체제를 학교군 체제, 단위학교 간의 경쟁 체제를 학교 간의 협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학교 간의 서열화 문제라든지 교육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의 서열화 기제로 고교학점제가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논쟁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선생님들의 구성과 관련된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만으로 과목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교 밖에 있는 전문가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선생님들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교원의 질 또는 교육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것과 관련된 쟁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쟁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을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연구학교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연구학교 해보니까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가능해졌고 또 수업 방법의 혁신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이제 연구학교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나 절차들을 좀 보면 학생 수요조사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번 진행하고 계시고 또 학생들의 진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장치들도 여러 가지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하고 계시고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확대뿐만 아니라 적정화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연구학교가 무한정 선택 과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늘어났다가 늘어난 과목들 중에서는 불필요한 과목들도 사실은 있죠. 그런 과목들을 적정화하는, 줄이는 뭐 그런 방식으로도 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관련된 일들이 진행이 된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동 수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과 교실제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계셨고 학생 참여형 융복합 수업 이게 뭐 아주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경기도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자율과정하고 연계해서 학생 참여형 융복합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연구학교들이 개설한 선택 과목 이수 단위의 변화들을 2학년, 3학년 이렇게 분리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연구학교 지정이 되면 늘어났다가 다시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패턴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3학년에서 더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 과목의 적정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 개설비 현황이고요. 일반 선택 과목 외에도 진로 선택이라든지 또 전문교과 2라든지 또 고시외 과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계셨고 학생이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선택 과목들 중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하더라.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학업 설계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연구학교를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구학교들끼리의 정보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의 교류가 표준화된 진로 코칭 프로세스의 마련으로 귀결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진로 탐색을 돕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를 학생들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 체험 박람회를 주관하거나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설명회를 학생들이 주관하거나 이런 일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급 담임, 전통적인 학급 담임을 넘어서서 소인수로 구성된 멘토 담임제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진로를 희망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멘토 교사들이 붙어서 보다 깊이 있게 진로 지도를 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발표자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 주실 텐데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실제로 참 어렵더라라는 말씀도 동시에 하고 계시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책임교육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원 단계까지 진행들을 하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와 관련된 건데 사용자 중심 설계라든지 또 사용자 참여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의 공간을 학생들의 선택권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본 건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우려보다는 기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진행한 다른 연구, 특히 연구학교가 아닌 선도학교나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연구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 수준이 더 높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원에 있는 관련 보고서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또 그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고교학점제 좋은데 입시랑 안 맞는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좋은데 최소 학업 성취 기준에 미달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학교의 책임으로 떠미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고요. 또 원래 가르쳤던 또 원래 잘 가르칠 수 있는 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은 많아졌지만 그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또 그런 요구들이 충분히 해소될 때 고교학점제가 잘 구현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런 선생님들의 요구에 덧붙여서 고교학점제가 원래 지향했던 모두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한 5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단위학교 완결형 고등학교 체제를 전제하고 계십니다. 학교 간의 네트워킹이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정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실질적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보다 과감하게 조금은 어렵지만 공유형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연구학교 한 2, 3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어떤 과목이 좋고 나쁘고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데 그 공유된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는 입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장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소수의 수월성, 입시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걸로 기대되는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좀 있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이고요. 세 번째 마찬가지인데 입시에서의 유불리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고교학점제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 또 단위학교 중심주의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총화하는 방향, 아까 단위학교 완결형 고등학교 체제를 학교 간 협력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것에 덧붙여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학습장들을 고교학점제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협력적 자원으로 다시 정의하는 뭐 이런 방식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뭐 광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일부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맨 마지막은 선택이라는 게 불평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선택 능력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은 반드시 불평등을 수반한다. 그런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 과정에 대한 문해력 심화하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만나서 여쭤보면 연구부장님, 교육과정 부장님 빼고 다른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편제표를 이해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이 기대보다 좀 낮은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전체 교원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 단위학교 중심주의, 또 선택과 불평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보다 깊이 있는 공부와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혁신교육이나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고교학점제가 정착해야 된다라는 합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성숙한 진로의식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배움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학교 밖에서 또는 학교 안에서 스스로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